연습 문제 191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 문제는 앞에선 안 풀어봤던 유형이어서 조금은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그 다음에 문제랑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자체는 아마 국가 공인시험에 기출된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요거랑 이제 유사한 애들이 똑같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조선소에서는 6척의 선박을 건조하기로 했는데요. 자,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곳이죠. 6척의 선박을 이제 만드는 그런 계약을 따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30일 이내에 선박을 건조한다라는 이런 시간적인 제약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루 투입 가능 근로자 수가 1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조건으로 준다라는 건 요 안에서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 개시되며 선박 건조가 끝나야만 다른 선박 건조에 투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상품, 선박이죠. 하나 만드는데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얼마의 근로자, 어느 정도의 근로자가 필요한지, 또 만들었을 때 수익이 얼마인지 뭐 나와 있는데요. 뭐 아래로 내려갈수록 소요 기간과 근로자 수가 좀 많아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수익도 대체로 아래로 갈수록 좀 많아지는 편입니다. 소요 기간이 이렇게 동일한 애들 있다라는 것도 좀 볼만하고, 요 소요 기간은 아무래도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순서대로 이제 만들어야겠죠. 근로자 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F 같은 경우는 70명이기 때문에 D나 E, 자 C 이렇게 합쳐서 100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나오는 다른 선박이랑은 동시에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100명을 이제 돌려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명 안에서는 동시에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요 조합도 뭐 가능하죠. 뭐 다양한 조합이 또 가능할 건데, 이렇게 특이한 애들. 자, 얘는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식으로 작은 숫자와 조합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어떤 제약 조건이 걸려 있을 때는 극단적인 애들 있죠? 소요 기간이 많이 걸리는, 근로자 수가 많이 필요한, 자, 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들이 문제풀이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보면서 풀어볼게요. 기억. 건조할 수 있는 선박의 수는 최대 4척이다. 자, 그냥 많이 만들 수 있는 그 선박의 개수를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때 4척까지 만들 수 있냐라는 요 말로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게 6척인데 6척을 다 만드는 건 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디귿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 연장된다면, 이런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뭐 기본적인 조건에서는 다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척을 다 만드는 건 선택지를 봤을 때 이미 좀 불가능하다라는 거 확인되고, 기억 같은 게 이제 확인이 되려면 아무래도 5척이 가능하진 않은지를 보는 느낌으로 가야겠죠. 자, 5척이 가능한지만 본다라면 당연히도 F를 제외한 나머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 수 있는 그 가지수를 최대한 늘려서 5개가 가능하냐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까다로운 거 제외하고 간단한 걸로 5개 만들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 해설 보면 제가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 놓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가능한 거 뭐 다양하게 넣어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정리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기억과 관련된 내용 볼게요. 5척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15일 이렇게 동시에, 자, 100명을 깔끔하게 쓰는,
근로자가 100명이기 때문에 100명을 꽉꽉 채워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15일 동안은 굳이 따로 쓸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 15일 동안은 그냥 D랑 E를 같이 만든다라고 하면 100명을 이렇게 돌리게 되고요. 자,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 하겠죠. 자, 그 다음 열흘 동안 15일 남아있죠. 자,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A, B, C는 소요 기간이 최대 10일 정도밖에 안 되고 D와 E보다도 짧죠. 그 다음에 1일 필요 근로자 수도 어때요? 자, 이거 다 합쳐서 100명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B 열흘, C 열흘, 뭐 A는 뭐 언제 시작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5일 만에 이제 A는 이렇게 진행한다 치면 총 25일간 어떻습니까? 25일이면 여러분들 A도 뭐 그 전에 끝나니까 F를 제외한 5개를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 있고요. 여기서 좀 제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5개 만들 때 근로자를 거의 꽉꽉 채워서 지금 다 썼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이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25일을 꽉 채웠다라는 게 좀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5척이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기억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면 뭐 자연스럽게 자,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보기가 다 지워지니까 우리는 리을만 보면 되는데 저희가 이 유형을 처음 하는 거고 다른 문제를 풀 때는 니은도 디귿도 확인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저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실전에서는 당연히 리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확인 가능한 건 뭐냐면 지금 디귿 보시면 계획한 기간이 15일 연장된다면 지금 25일간 나머지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 확인했죠. 자, 여기에 계약 기간이 15일 연장되면 45일로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 기억에서 체크한 거랑 비교하면 20일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요 20일이라는 건 F를 만들 수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F를 요거 B랑 C가 끝난 다음부터 곧바로 시작을 해서 지금 B랑 C가 끝난 다음부터는 100명이 가용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돌린다 생각해 주시면 요 남은 20일 기간 동안 F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의 내용도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앞에서 이렇게 확인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풀이를 만약에 해야 됐다면 만들기 까다로운 거부터 넣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억에서 이렇게 먼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디귿을 확인한다. 그럼 F를 뒤에다 이어 붙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디귿을 먼저 우리가 풀게 되었다면 F를 먼저 넣어보는 느낌으로. 왜냐면 F를 빼고 나머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게 먼저 확인이 되죠. F를 먼저 넣어보고 까다로운 애를 먼저 넣고 그 기간 동안 같이 할 수 있는 애들 하고 남은 기간 동안 또 나머지가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자, 조선소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최대 160억 원이라고 하죠. 자, 정답과 상관없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니은. 자, 그러면 저는 기억에서 먼저 만들었던 것들의 자, 수익 총합을 구해 볼 건데요. 80, 120, 140, 이게 155억이에요. F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만들었는데 155억이라는 건 니은의 내용이 확인이 되려면 F를 포함한 내용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F를 먼저 넣는 느낌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거고 요거는 한번 안 그래도 F를 먼저 넣는 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니은에서 F를 반드시 포함하는 방향으로 풀이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20일 동안 자 F를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면 70명이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30명 남죠? 이 30명으로 뭘 할 수 있는지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30명밖에 못 돌리는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보면은 자 여러분들
A랑 B입니다. 그래서 굳이 체크하지 않을게요. A랑 B는 합쳐서 15일이면 할 수 있으니까 30명으로요. 자, 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치고, 자, 요 20일이 끝나고 나서 열흘밖에 안 남아요. 열흘밖에 안 남는다면 당연히 여기에 C만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B, C, F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딱 160억 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결국엔 이제 리을을 확인하면 답이 나오는 상태였는데 리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20명이라고 합니다. 다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보죠. 마찬가지로 F부터예요. 자, 왜냐면 어차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명으로도 다 만들 수 있었거든요. F를 20일간 70명을 돌리면 이 기간 동안 50명이 남죠. 자, 금방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뭔가 만들더라도 어쨌든 요 F를 만드는 동안에는 E는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E는 반드시 요 F가 끝난 다음에 이제 E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 하지만 E를 진행하기에는 자,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15일 추가하면 35일이죠. 그러니까 전체 일자가 30일 안에 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F 다음에 2가 들어간다면 절대로 30일 안에 만들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F랑 2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리을이 금방 또 아니라는 게 확인되죠. 실전에서는 기억과 리을을 확인하면 답이 나오는 패턴이어서 정답은 3번으로 금방 나오게 되는데 요 유형 저희 많이 풀어보지 못하잖아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제까지 해서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남은 보기도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192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은 유형이고 숫자만 좀 달라진 느낌이라서 얘는 조금 더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체크해두고 자,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아요. 일자랑 그냥 근로자 똑같죠? 30일이라는 제한. 자, 이런 애들 보시면 자, 아직 절반 이상 대부분의 기간을 요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30일 동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거의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근로자 수는 뭐 절반 50명 정도까지밖에 없네요. 자, 1번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건 5개다. 자, 이건 5개 다 만들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개는 아마도 안 될 거라는 게 좀 예상이 되죠. 2번과 4번을 보면 6개를 다 만드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애초에 이런 게 처음 주어진 조건으로 6개를 다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1번, 2번, 4번 같은 이런 선택지는 나올 수가 없는 선택지니까 영리하게 6개는 어차피 다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고 얘는 5개를 바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뭐가 다르냐면 이전 문제에서도 비슷한 걸 물어봤지만 4척이 가능하니? 라고 했을 때 5척을 물어봤죠? 확인했죠? 5개 가능하니? 똑같이 5개 확인해요. 6개 확인하지 않아요. 6개는 불가능하다는 거 확인되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는 5척이 만들어지면 틀린 내용이니까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에서는 5개가 실제로 되는 걸 확인해서 옳은 걸 확인하겠습니다. 약간 느낌이 다르죠? 자, 해볼게요. 이때도 이제 2를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2가 22일간. 자, 40명을 쓰게 되니까요. 요 기간 동안 30, 30 이렇게. C랑 D를 같이 쓰면 15일이라는 기간 동안 자, C, D를 60명 꽉 채워서 쓰죠. 더 표시하지 않을게요. 끝난 다음에 60명이 다시 돌아와서 A랑 B를 뒤에 하면 B가 10일이니까 열흘 더 더해서 25일이죠. 요 안에 이제 A랑 B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다 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 자, 기간이 2주가 늘어난다면 모든 제품을 하나씩 다 생산할 수 있다. 자, 지우지 말고 해봅시다. 문제풀이에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얘는 F를 먼저 해볼게요. 자, 2주가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44일까지죠. 그럼 요 뒤로 18일 정도 남아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50명. 자, 50명인 상태에서 인원수를 웬만하면 꽉꽉 채우고 싶은 마음인데 2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2는 F가 끝난 다음에 할 수는 없어요. 18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으니까 어쨌든 F랑 겹쳐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얘를 이렇게 겹쳐 보겠습니다. 22일간 40명. 자, 그러면 요 90명이 돌아가는 요 22일간은 아무것도 못할 거고 22일이 되는 순간에 다시 40명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요 40명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요 40명이라는 요 인원 제한인데 40명이면 요 다음에 A랑 B 넣어도 좋고 C랑 D 넣어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C랑 D도 어떤 느낌이냐면 C랑 D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둘이 합쳐서 15일이고 C랑 D를 동시에 한다 그러면 60명이거든요. 60명이면 F랑 C, D를 완전히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F가 만약에 끝난 다음에 한다 그러면 18일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C랑 D는 F가 끝난 다음에 해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F가 끝난 다음에 15일간 자 18일 남아 있었으니까 15일이면 충분하죠. C랑 D는 F가 끝난 다음에 60명을 돌려서 할 수 있고 이제 이 기간 동안 40명 남는 애들은 A랑 B를 합쳐서 또 15일이죠. 끝난 다음에 해도 상관없네요. 이렇게 같은 기간 맞춰서 A랑 B를 같은 기간 맞춰서 이렇게 20명, 25명 만든다, 활용한다라고 하면 각각 이제 동시에 활용하는 건 아니고 A 20명, 그 다음에 25명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니까 충분히 C, D 60명이랑 동시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만들 수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최대 수익은 2천만 원을 넘긴다라고 합니다. 자, 얘도 비슷하게 가볼게요. 우리 아까 F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만들었었죠. 450, 750, 1100, 1600만 원입니다. 자, 여기가 1600만 원인데요. 여기까지 다 더하면 맞겠죠? 7호. 네, 맞습니다. 자, 요거고. 그 다음에 이걸로는 2천만 원을 넘기지 못하니까 아마도 2천만 원이 되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F를 무조건 만들어야 할 거고요. F를 만들면 2250만인데 자, 여기서 F를 만들면서 못 만드는 애가 존재할 거예요. 애초에 6개를 다 만들지 못하는 거 진짜 확인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F가 이렇게 추가되고 B가 빠지면 2천만 원이거든요. B가 빠지면 2천만 원이 되니까 2천만 원을 넘긴다라는 표현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천만 원을 실제로 넘기려면 F를 추가하고 A를 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지를 보려면 3번에서는 자, F를 무조건 만들어 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A를 제외해야 되니까 B, C, D, E를 만들어야 합니다. B, C, D, E 이 근로자 수를 보면은 F를 만드는 동안 어느 것도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50명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2를 돌린다 했을 때 자, 2를 40명 돌리게 되고 자, 요거 끝난 다음에 뭐 바로 B, D 진행한다고 해도
D가 15일이니까 요 뒤에 한다라고 해도 어때요? 15일이면 15일 추가되면 37일이니까 30일 안에 만들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일 무거운 애들, 큰 애들 위주로 이렇게 넣어봤을 때 3번이 안 되는 게 금방 확인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 5번. 5번은 뭐 아까 확인했죠? 자, 이건 100명 안 되는 인원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최대 몇 가지냐라는 건데요. 세 가지가 맞습니다. 네 가지를 동시에 만들 수 있으려면 가장 인원수가 적은 애들이 동시에 만들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요거 합치면 100명을 넘기기 때문에 최대 세 가지다가 맞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20명 기준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추가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120명이면 F를 만들면서 E와 D도 동시에 만들 수 있죠? 동시에 만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F, E, D를 동시에 이렇게 할 때 얘가 26일, 22일, 15일. D가 끝나고 나서 같은 인원이 되는 C는 바로 붙여서 쓴다면 15일로 30일이 채워져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다른 거를 언제 할 수 있냐면 E가 끝난 다음에 이제 뭔가를 더 붙일 수 있거든요. 사람 수가 50명, 40명, 30명 하면 120이죠? 그러니까 이제 E가 끝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근로자가 생기게 되는데 E가 끝난 시점에서 B를 이어서 할 수가 없죠. 이 일자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4번 내용도 맞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설명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푸실 수 있으면 좋겠고, 자, 요거는 두 문제밖에 저희 교재에서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모든 선지 보기 스스로 다 확인해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93번 보겠습니다. 시차에 대한 개념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시차는 여러분들 특정 시점에서 지역별로 발생하는 시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차랑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어느 시점에 대한 이야기인지와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어느 지역에 대한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한 시간인지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지역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 마찬가지로 잘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자, 풀어볼게요. 처음에 출국하는 시점이 나와요. 처음에 요하네스버그로 가기 위해서 인천에서 출국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자, 인천 기준이죠. 인천이나 뭐 서울이나 똑같은 걸 쓰지만 3월 15일 자 7시 36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문제풀이에는 필요 없는 내용이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두바이를 경유하고 두바이를 떠나기 전 두바이 공항의 시계를 보니, 자 두바이에서 경유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두바이 기준으로 경유하는 시점에서 출발할 때 3월 15일 5시 14분이란 내용이 나와요. 17시 14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비행해서 요하네스버그로 도착했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요 경유지에서 도착하는 데까지 11시간 28분이 소요됐다라고 하죠. 이거는 흘러가는 시간인데 요 경유지에서 자 도착하는 요때까지 흘러가는 시간은 모두 다 동일하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11시간 28분을 더해주면 도착지에서의 시간이죠. 3월 15일 28시 42분이 자 도착했을 때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지만 두바이 기준으로 했을 때의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시차. 두바이는 서울보다 5시간 느리다고 하니까 두바이 시간에다가 5시간을 더해 주시면 이게 서울 시간이 되는데요. 3월 15일
33시 42분이 그러면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서울 시간이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김 과장이 전화를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죠. 자, 요거 마지막에 환산해서 24시 기준으로 바꿔주시면 3월 16일 9시 42분이 됩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의 뭔가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죠. 그런 것까지 실제로 뭐 비행기 내가 타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요하네스버그는 몇 시지? 이런 걸 계산하면 불필요한 계산을 하게 된 꼴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94번 풀어볼게요. 같은 맥락이죠. 자, 서울 본사랑 터키 앙카라 지사에서 화상회의를 하려고 한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를 풀이해야 돼요. 앙카라와 서울의 시차는 7시간인데요. 서울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앙카라 시간에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7시간을 더해주면 그게 서울 시간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서울 본사의 근무 시간은 몇 시? 앙카라도 몇 시예요? 자, 근무 시간을 체크해 볼게요. 자, 서울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애는요.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자, 그리고 앙카라 친구도 자, 9시부터 18시까지 자, 근무한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 내에 회의를 할 거고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자,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3시가 점심시간이고요. 요거를 제외하고 또 앙카라는 1시간 이후부터니까 앙카라에서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10시부터인 거죠. 자, 점심시간은 이후에 체크해 볼 거예요. 자, 회의 진행 시간은 1시간이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그 업무 시간이 겹치는 때에 해야 되니까 요 서울 시간을 자, 요거를 앙카라 시간으로 이제 맞춰주면 7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앙카라 시간으로는 1시 30분부터 얘가 11시 30분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는 꼴이에요. 그러면 얘랑 6이 사이에 겹치는 시간이 있죠. 자, 뭐냐면 10시부터 11시 30분. 앙카라 기준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겹치게 됩니다. 시간이 겹치죠? 점심시간도 아니고 요 시간 겹치니까 요 시간대에 회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앙카라 시간 기준으로는 자, 요 시간대에 회의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서울 시간으로 바꿔주면은 다시 7시간 더해서 17시에서 18시 30분에 자, 요때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두 개 봤을 때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2번이 정답이네요. 앙카라 기준으로 10시로 정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화상회의 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겹치게 애매하게 만약에 문제를 냈으면 좀 더 까다로웠을 것 같고요. 그런데 좀 그런 요소는 없으니까 뭐 다행이지만 점심시간이 걸치는 것도 한번 이 문제 풀 때 체크를 해 두셔야 다음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 제대로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95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같은 소재죠. 프랑스, 캄보디아, 한국 회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하는데 자, 모두 9시부터 자,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박사원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데 뭐 마지막에 단서 나와 있었으니까 자, 한국에 있는 친구는 9시부터 21시 30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하고 있죠. 2시간이라는 내용 나오네요. 그 다음에 프랑스랑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도 각각 이제 이렇게 18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똑같으니까 쓰지 않을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화상회의, 업무 시간이 겹칠 때 화상회의를 할 건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한국에 있는 박사원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은.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묻는 요 시간이 한국 기준이겠죠? 그래서 요 프랑스의 시간이랑 캄보디아의 업무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바꿀 거예요. 프랑스는 8시간이 느리니까 한국 시간으로 바꿀 때는 8시간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국 시간으로 17시에서 26시까지 하는 거고, 캄보디아는 2시간 더해주면 되네요. 11시에서 20시까지. 자, 모두의 업무 시간이 겹치는 그때를 찾는 거니까, 아무래도 17시에서, 자, 캄보디아 친구가 끝나는 20시. 자, 요 사이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빠른 시간은 17시니까 오후 5시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96, 197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달력이 주어지는데요. 이 문제는 풀어보고서 저희가 체크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달력을 보고 그대로 풀어주시되, 두 번째는 7월 1일이 수요일이다라는 정보만 가지고 달력을 직접 그려서 풀어보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달력이 제시되지 않을 때도 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건에 따라서 직원들 연수를 어떻게 가는지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체크해 보면, 자, 총 6명입니다. 자, 2박 3일이니까 결국에는 3일간 이 일정을 잡는 거고, 7월 안에 3일씩 전부 다 다녀와야 한답니다. 부장과 차장은 연수 일정이 하루 겹치게라는 건, 자, 평일이라고 했으니까 월, 화, 수, 수목금 이렇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부장이랑 차장은 수요일날 겹치는 상태로, 자, 수요일날이 겹치는 상태로 이제 한 주간 같이 간다라는 거니까 얘네들이 한 주 지내라 그냥 연수를 간다. 다른 애들은 가지 못한다라는 거 확인되고, 다른 인원은 날짜가 겹치지 않게 조율한다라고 했죠. 평일 중에 3일을 연수를 간다라고 하면 주당 한 명씩밖에 연수를 못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일자가 겹치니까. 그래서 뭐 보시면 지금 5주인데 5개 주에서 한 주를 부장과 차장이 같이 이렇게 겹쳐서 가면 4개 주밖에 안 남죠? 4개 주밖에 안 남고 4명이니까 무조건 한 주에 한 명씩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 말은 어쨌든 첫 주에 1, 2, 3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가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장 언제 가는지. 자, 그러면 부장이 13일부터 가고 차장이 15일부터 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리와 주임은 일주일 간격으로. 지금 주어진 내용에서 대리와 주임이 일주일 간격으로 가고 대리가 먼저 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대리와 주임이 일주일 간격으로 간다? 그럼 뭔가 이런 식으로 대리랑 주임이 들어갈 때, 자, 첫 주차랑 둘째 주차, 그 다음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주에 이렇게 가는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거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있네요. 자, 과장이 부장이 다녀온 후에 간다니까, 과장은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 네 다섯 번째 주에 과장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대리랑 주임은 요 4, 5주차에 못 가니까 1, 2주차에 가게 되고, 그러면 현재 내용대로라면 대리가 첫 주에 1, 2, 3 일주일 간격이면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주임이 8일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과장과 뭐 나머지 사원이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 형태겠죠. 자, 풀어봅시다. 1번 가부장과 라 대리의 연수 시작일은 12일 차이가 난다. 지금 보시면 라 대리가 1일날 가고 부장은 13일날 가니까 12일 차이 난다라는 내용.
자, 요게 맞는 내용이네요. 자, 1번이 답이 나오면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사람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봤을 때 문제될 게 없으니까 1번이 답입니다. 해설이니까 나머지도 볼게요. 나 차장은 마 주임보다 먼저. 주임이 2주차고 차장은 3주차니까 아니죠. 박사원은 도과장보다 5일 먼저. 요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이 5주차고 사원도 마찬가지니까 자, 알 수 없죠. 4번 도과장 27일 또는 29일에 연수 받아야 된다. 얘도 주어진 조건으로는 특별히 그렇게 결정되는 게 없으니까 아닌 내용 확인되고요. 이어지는 문제라서 오른쪽 같이 한번 바로 볼게요. 197번. 자, 부장의 연수가 20일로. 그러면 좀 지우고 설명을 하면 부장이 20일, 차장이 22일에 갈 거고 과장이 부장보다 나중에 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과장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리랑 주임이 한 주 간격으로 들어간다고 했고 그러면 이 아래 셋을 제외하면 사원도, 박사원도 1, 2, 3주 차에 들어가겠죠. 자, 보겠습니다. 적절한 것은 1번 도과장은 셋째 주 아니죠. 마지막 주입니다. 라데리와 마주임은 월요일부터는 시작하지 못하는구나. 월화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6, 7, 8, 13, 14, 15로 들어갈 수 있죠. 틀린 내용입니다. 3번 내가 13일에 가면 사원이 13일에 간다라는 건 대리랑 주임이 1, 2주차에 간다라는 뜻이니까 수목금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라데리의 연수 시작일은 수요일이구나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 자, 198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뭐 문제 풀 때 예제 풀기 전에 얘기했었던 몇째 주에 대한 표현 여기서도 나오죠.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지만 자, 사실은 헷갈리게 내고 싶으면 자, 이런 부분에서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자, 2박 3일 휴가로 뭐 3일 갔다 온다라는 뜻입니다. 주중에 갔다 온다라는 내용 있고요. 이번에는 달력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오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첫째 주에 2박 3일 워크숍이 있어요. 지금은 다행히도 첫째 주라고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때인데 2박 3일이라고 하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었겠죠? 자, 어쨌든 첫째 주가 실제로 3일부터 시작되는 주기 때문에 이때에 워크숍을 가게 될 겁니다. 아래 보면은 날짜가 정확하게 있네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좀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날짜가 이미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겠죠. 이 날짜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위아래를 좀 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원급은 자, 여기 나오는 사람이 정은정 사원입니다. 8월에 제품 기술 교육 2번 참석해야 되고요. 자, 그 교육 일정은 수요일입니다. 자, 요번 중에 2번, 자, 12, 19, 26일 중에 2번 참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점 외근이 있는데 과장과 사원이 한 조가 되어서 화요일날 지점 외근을 한답니다. 그러면 둘째 주, 셋째 주에 지점 외근이라고 나와 있는 요때 화요일 11일, 18일에 자, 여러분들 지점 외근을 가겠죠. 그래서 요것도 정은정 사원이 꼭 참여해야 되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전략회의 14일, 28일에 전략회의가 진행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요때에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요때에는 휴가를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박스 친 곳에는 자, 이 중에 2번 교육 받으러 간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1번 워크숍을 다녀온 다음 주에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
자, 워크숍을 다녀온 다음 주 둘째 주에는 자, 3일 빠질 수 있는 일정이 평일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죠. 2번, 외근이 끝나는 주에 휴가를 다녀오고 싶다면 외근이 끝나는 주는 18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가고 싶다면 제품 기술 교육에 2번 미리 참여해야 된다. 아니죠. 제품 기술 교육은 12, 19일 이때니까 2번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셋째 주에 휴가를 떠나야 한다. 자, 셋째 주에 가도 되고 넷째 주에도 가도 되기 때문에 꼭 셋째 주에 가야만 한다라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답에 가까운 내용인 것 같아요. 방금 셋째 주랑 넷째 주에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셋째 주랑 넷째 주에 제품 기술 교육에 참여한다. 19, 26일 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9, 26일에 참여하면 8월에는 3일간 비어있는 날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게 되고요. 월요일에 휴가를 출발할 수는 없다. 제품 기술 교육을 12, 19일 날 참여하면 24, 25, 26일에 갈 수도 있죠. 그래서 틀린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냥 평가를 하자면 여러분들 이런 유형은 실수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거 체크하는데 실수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맞힐 수 있는 유형이고요. 대신에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요소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생략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별히 빨리 푸는 방법을 고민한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풀고 맞히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시는 게 좋고, 문제풀이에 익숙해져서 빨리 푸는 거 외에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푸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하기보다는 실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저라면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내가 시간을 들였을 때 얘는 내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100% 맞출 수 있어. 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해가 안 돼서 못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애들은 시험장에서 꼬박꼬박 좀 풀어가면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문제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라 다른 유형에서 시간을 아낀다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9, 200번 보겠습니다. 자, 199랑 200번은 결국 다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좌측에 나와 있는 이 자료 정리하고 풀어볼게요. 참석 가능 인원의 명단과 포럼 일정을 참고해서 자, 참석 가능 인원을 배정했답니다. 시간대별로 한 명이 3개를 다 참석하진 않는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자, 경력이 긴 사원이 항상 먼저. 참석 가능한 시간이 겹칠 때는 경력이 긴 애들이 참석한다라는 식으로 체크하면 되니까 경력이 긴 애들부터 체크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김인영. 그럼 이 사람은 경력이 가장 기니까 참여할 수 있는 때에는 다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체크해 보면은 성씨가 다 다르니까 김이라고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월요일날 1, 2타임의 교육을 다 참여할 수 있고요. 금요일 마지막 타임 교육 이렇게 3개를 참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년차 얘네는 겹치는 게 있을지. 자, 나지와는 월요일날 시간이 다 되는데 김인영 다음이니까 자, 마지막 요 5G와 재택근무에 참여하게 될 거고, 화목금에도 3타임에 시간이 다 되는데 자, 금요일은 안 되니까 화요일과 목요일 자, 요렇게 참여하겠습니다. 민도희는 화요일날 자, 시간이 다 가능하지만 여기서 요 나지완이랑 겹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3개를 다 듣지는 못한다고 했으니까 민도희가 이렇게 2개 화요일날 2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마지막 타임에 들어가게 될 거고, 목요일에도 자, 2타임에 무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교육을 5개나 참석하고요.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구지업은 월요일 날은 이미 자리가 없죠. 화요일도 없어요. 목요일도 없고 금요일만 이제 보면 되는데 구지업이 이제 금요일 날 자, 둘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영우. 자, 목금인데 목금은 다 타임이 없죠? 안 돼요. 자, 표시 좀 여기다 표시하고 최연승은 수요일 날 이제 가능하네요. 자, 그래서 최연승이 수요일 날 2번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표시하면 자, 모든 칸에 한 명씩 다 잘 채워 넣을 수 있었겠죠? 요걸 바탕으로 답을 내면 됩니다. 자, 한 주 동안 참석한 사람의 총 포럼 참석 시간으로 틀린 것은 자, 김인영은 4시간, 3시간, 7시간이죠? 그 다음에 5G 3시간 더해서 10시간 맞고요. 자, 나지완 3시간짜리 3번 들어가니까 9시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99번에서 이제 구지업 한번 보시면 자, 14시간 너무 많아 보이죠? 9라고 쓴 거 우리 2개밖에 없는데 자, 요거 합쳐서 7시간이니까 구지업 14시간 요게 틀린 내용입니다. 199번에는 그래서 3번이 정답으로 골라지고요. 200번 자, 보겠습니다. 그냥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직업윤리와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은 2명이랍니다. 옳은 것 찾는 거죠. 직업윤리와 의사소통은 여러분들 이렇게 2개 있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 참석하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 자, 국제포럼 참석자 중에서 같은 프로그램에 2번 이상 참석한 사람은 나지완 혼자다. 나지완이 지금 보시면 5G와 재택근무 동일한 거에 참석한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금 전에 체크했던 요 민도희 직업윤리와 의사소통 동일한 거 참여하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구지업의 경력이 9년이어도 구지업의 경력이 9년이 되면 우선순위에서 얘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가 우선순위 먼저 올라가면 차례차례 우선순위가 다 밀리게 되어서 요 표를 다시 채우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중요한 조건을 바꿔서 우리가 새로 문제를 풀듯이 다 정리해야 되는 이런 애들은 항상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참석 가능 인원 6명은 모두 한 번 이상은 참석한다. 저희 아까 임영우 참석하지 못하는 거 확인했었죠? 얘도 아니니까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답 3번 확인되는데 3번 같은 경우 만약에 가능한다 라고 했을 때 자, 9년이어도 3타임 프로그램에 2번 이상 참석할 수 없다. 구지업은 어쨌든 월요일과 금요일밖에 없기 때문에 3타임에 2번 이상 참여하려면 월금 다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보다 경력이 긴 김인영이 자, 금요일 마지막 타임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 2번 이상 참석할 수 없다라는 거 맞다라고 확인되죠. 물론 요거는 쉽게 확인되지만 만약에 뒤에 내용을 좀 더 꼬아서 냈으면 되게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건 넘어가는 게 실제로 맞아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다양한 문제들 풀어보면서 저희 정리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응용 모듈부터 자원관리 능력에 나올 수 있는 여러 문제들 풀고 있죠. 유형별로 어떻게 푼다라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하는 그 순간에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잘 기억해 뒀다가 시험 보기 전에 그동안 공부했던 유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실제 시험장에서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꾸준하게 계속 풀어야 되는 유형은 실력을 천천히 쌓는 반면에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건 문제풀이를 반복하지 않으면 까먹게 돼 있거든요. 얘네들이 약간 그런 결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 꼭 시험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유형별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건 결국 비슷한 결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순간에, 진도 나가는 순간에 잘 이해해 주시고 시험 보기 전에 보는 느낌으로 계속 공부해 주세요. 뭐 그 외에 뭐 독해나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거는 또 별개로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자, 200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잘 유념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